9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영향을 미칠 막연한 그런 이슈들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인간의 삶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는, 그리고 그것도 부정적인 변화를 주는 문제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어떤 대안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과학자시죠? 조천호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보통 우리들이 날씨 정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와 기후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날씨하고 기후가 매우 달라요. 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날씨는 기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기후는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분은 뭐 그때그때마다 항상 달라지잖아요. 네네. 기분이 어떤 면에서 항상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제 정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맑은 날이 있었다. 뭐 첫날이야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일주일 계속되면 폭염이 되는 거고,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가뭄이 되는 거고, 뭐 2, 3년 계속되면 거기 뭐 사막이 돼버리겠죠. 네네. 그것처럼 날씨는 이렇게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건 이제 성품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성품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네. 기후는 날씨를 이제 30년 동안 평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을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과 문명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변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기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네요. 예, 우리 문명이 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바뀌면 우리의 문명 자체를 다시 다 바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후가 계속 좀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 빙하가 녹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후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보통 이제 빙하기에서 간빙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1만 년 동안 한 4도에서 한 5도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요. 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는 100년 동안에 1도를 상승시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온난화되는 속도가 자연에서 그 일어나는 속도보다 20배 이상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뭐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막 차가 이상해져 갖고 갑자기 뭐 2000km 이상으로 달려간다. 이러면은 뭐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통제와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제어가 지금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 그 자체가 지금 지구상에서 거의 없었던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기온이나 뭐 강수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뭐 물과 식량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농토가 이 사막화되고 뭐 그런 그들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의 변화들도 결국 이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그러한 어떤 사막화, 가뭄 뭐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그게 어떤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결국 사회에 이제 불안정까지 다 들어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지금 현재 온도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온도 상승, 이 기후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들은 어떤 겁니까? 뭐 우리가 이제 1만 년 전에 이제 농업이 시작된 이후에 약 한 500세대를 거쳤어요. 그 동안에 우리 인류가 지구에 일으킨 변화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이제 지구에 일으킨 변화가 더 커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가 이제 고밀도로 담겨있는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결국 화석연료를 태우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죠. 결국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면 이 부분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뭐 개인의 이로부터 나오는 그 양보다 더 문제인 게 우리는 산업의 구조 자체가 이제 중화공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니에요. 네네. 근데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생활 자체의 변화,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걸 개인의 어떤 습관이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이게 뭐 개인이 일하는 온실가스 기후 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거는 우리의 삶의 이제 근본적인 이게 이제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뭐 쌓이는 쓰레기를 보세요.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사회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회 자체를 갖다가 좀 수요를 좀 줄이고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공동체를 연대하고 협력하고 아끼고 나누고 뭐 하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해결도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특히 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와 이 대비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아직 부족합니까? 지금 뭐 전체 뭐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이거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넓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법에서 또 집행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러한 측면은 굉장히 거의 아직까지는 별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도 지금 광주에 직접 오셔서 또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이 미세먼지보다는 이 전반적인 이 기후변화 이게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 예. 미세먼지보다도 기후변화가 좀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인 이유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위험이고요. 그렇지만 이 온실가스가 이제 상승이 돼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 저거랑 그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하고 좀 비슷해요.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온갖 병이 이제 잘 걸리게 되는 것처럼 기온이 상승되면 단순하게 온도가 올라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뭐 해수면이 상승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뭐 식량이 부족하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다 위험에 이제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위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한 또 이 국가적인 협의체들도 존재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엔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IPCC라고 하는 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 합의를 하는 그런 이제 IPCC라고 기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UNFCCC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회의고요. 그 대표적으로 UNFCCC에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뭐 이런 교토 의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의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 노력들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들도 하고 있고 화석 연료를 뭐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지금 기후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뭐 상징적인 여러 가지 뭐 노력은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그 우리가
이 에너지의 이제 전환 체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과감히 좀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너무 이해 당사자들을 많이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전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바로 앞에 닥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기후에 대한 관심들 정말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개인들이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우리 박사님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좀 가져야 될 그런 그 습관이랄지 그다음에 방향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아끼려고 한다라든가 일회용품을 안 쓴다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감수성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서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산업의 구조의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이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결국 우리의 이제 욕망의 그런 확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그런 어떤 정치가들을 뽑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가들을 뽑아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집행을 해낼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우리가 또 뽑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바로 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주요 이슈, 화두가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저는 이게 결국 지금 현재 그런 배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20년, 30년 이내에 그런 위기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가 그렇게 닥쳐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량의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근데 식량 자급률이 25%도 지금 안 되는 그렇죠. 나라고, 또 네네. 이게 에너지의 문제랑 또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수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장 아무튼 이 대응 자체가 지금 늦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네. 좀 이러한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좀 국회에 들어가서 또한 이러한 좋은 법들이 네.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